네, 안녕하세요. 임상초고수 교육,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수련인정 실습 교육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저희 임상초고수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마련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이 우리 임상초고수에서는 더 중점을 두는지, 교육에서, 실습 교육에서 또 어떤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지, 여러 이제 교육들을 비교를 해보실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미 자격 인정을 위한 수련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마련했으니까, 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배울 게 이제 기초 심리 평가라는 건데요. 기초 심리 평가에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맨날 설명을 하면,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외울 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맞습니다. 맞고. 어,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심리사인데 여러분 이상심리학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초심리평가에서는 이제 이상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준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뭐죠? 이상심리학에서 어떤 것이 노멀이고 어떤 것이 노멀이 아닌가를 저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노멀이 아닌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분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진단 기준, DSM-5. DSM-5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사실은 4TR, 이전에 이제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제 DSM-5TR이 나왔어요. 그래서 4의 무슨 다축 진단 체계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쓰지 않고요. 그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DSM-5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실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흔히 어떤 정신병리 하면 생각하시는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지어서 할 게 이제 MMPI에선 그런 분들이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지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연결 지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이상 심리로 분리될 수 있는가, 분류될 수 있는가를 보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기준을 알았잖아요. 기준.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우리가 지식을 쌓고, 기준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능검사예요. 지능검사는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쓸 수 있는데, 단지 인지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좀 특징 지어 볼 수 있는 정서적인 특징도 우리가 웩슬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3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3부터 5까지 볼 겁니다. 리스크는 이제 5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를 이용해서 우울한 사람들은 웩슬러 검사를 했을 때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그런 것도 네,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5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좀 팁으로 알려드리고, 우리는 일단 합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유형은 여기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어떤 인지적인 특징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지능 검사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유추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MMPI-2죠. 웩슬러 지능 검사만큼이나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임상심리사로서 MMPI-2는 정말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없어요. 없습니다. MMPI-2에 나오는 뭐, 그 각각의 임상 척도의 특징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죠? 어, 1번 척도에서 0번 척도까지 그 임상 척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재구성 임상 척도까지 다 나와요. 그죠? RC 척도들, RCD부터 이제 RC9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다 보셔야 돼요. 임상 소척도도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 타당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것에 이해와 해석,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저희 워크숍이 한 5시간짜리인데 5시간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내용이 모자란다 싶으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돌려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마련을 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귀에다 걸 꽂으시고 저랑 이제 실시간으로 교육을 받으실 때는
거기서 질문을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플립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심리학적인 배경이 있으신 분들이면 괜찮지만 심리학적인 배경이 조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MMPI까지 하려면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 MMPI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갈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보충하는 내용도 제가 어, 넣을 예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사검사와 기타 심리검사들이 나오는데, 투사검사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로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로샤 이제 문제 나올 때는 이게 세네 개까지 나오는 적이 있어요. 떨어지라고. 우리 모두를 떨어뜨리려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로샤뿐만이 아니라 HTP,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간편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HTP라든가, 문제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투사검사에 들어갑니다. 방부조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타 심리 검사에서는 요즘에 TCI 많이 나와요. TCI가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MMPI만큼이나 우리가 현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 가지 그 내담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인들을 주기 때문에 TCI도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TCI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특강을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열어둘 거고, 이 과정을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들어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임상 심리사가 되기 위한 수련, 그 자격은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심리학 또는 뭐 MMPI 시간에 들어와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계속 오픈해 놓고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심리 상담인데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뭐 윤리라든가 아니면 상담 구조화, 그다음에 이제 사례 개념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담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는 건데 그건 여러분 진짜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익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임상심리사로서 그래도 2급 자격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심리치료인데, 아까 검사만 하면 뭐합니까? 왜 검사를 하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개입을 받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게 바로 검사잖아요. 우리가 피검사라거나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뭐죠? 그 뒤에 처치를 위한 거잖아요. 심리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처치를 하지 않고 그냥 알아만 보는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정상으로 나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가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한지도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진짜 임상 심리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 치료의 기초와 주요 이론들, 뭐 로저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 CBT 같은 거 여기서 다 나오게 되겠죠.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활에서도 또 좀 써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상심리사로 써오는 상담사로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가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가족 치료라든가 중독 상담이라든가 특수 문제를 상담에 있어서는 청소년 상담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중에서 특히 이제 비행 청소년, 이제 반항이 심한 이제 그런 청소년 문제도 나오게 되고 아니면 이제 성 관련된 문제, 그런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강간이나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을 겪은 내담자의 케이스가 나오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나오게 되고 자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살도 꽤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차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에 이거는 진짜 임상심리사라면은 아주 고유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거는 돌려막기야, 여러분. 돌려막기라서 돌려막기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표현이 저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오는 데서만 나옵니다. 범위가 아주 좁고요. 좁고 그랬기 때문에 돌려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임상심리사 2급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문교육 심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조건. 재활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나도 자주 나와서 그냥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기출특강을 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까, 뭐 이렇게 자를까, 제가 어떻게 할까, 이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를까, 모르겠는데,
기출 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여기입니다. 7년어치는 무조건 보라고 그랬죠. 근데 뭐야, 7년 아니고 8년이네. 올해 꼈기 때문에. 올해 1회에 나왔었던 것도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는 그렇게 미루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서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안전하려면 여기까지 하시면은 어떤 난이도가 나와도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합격률이 4%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4%라는 건 4%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96이 내가 될 필요는 없죠. 우리는 4%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조새 문제들. 사실 여기서 나오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쪽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때 문제가 훨씬 더 성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다들 떨어지니까 문제를 점점 좀 쉽게 내고 있는데 모를 일이죠. 지금 작년만 해도 거의 합격률이 40%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한 8%, 37%, 뭐 이렇게 작년에 2023년에 그랬어요. 근데 올해 지금 올해 1회 문제가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렇게 쉽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이전에는 또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면 뭐 모르죠. 어, 우린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붙으면 되니까. 붙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음.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종이에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그냥 CBT인가요? 아무튼 그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CBT 맞네. 행동치레랑 똑같아하고. 그래서 그 필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그냥 치게 되는데 실기는 연필로 적으시는 거예요. 볼펜으로 그 종이에다 직접 적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연습을 안 하면은 죽었다 깨도 못 붙어요. 이게 손이 외우는 시험입니다. 머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손이 외워지게 아주 간명하게 채점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간명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실 거고요. 요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카피한 그런 거를 문제를 제가 뽑은 거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죠. 한 2회차 정도 저희 문제집에 없는 거 2회차 정도 해서 우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분 한 분께 배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답안 피드백도 해드립니다. 그 답안 피드백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적으신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될 단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십습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개강이 벌써 다음 주네요. 네, 제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사실 한 달 전부터 제가 홍보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요즘에 계절학기 강의를 나가느라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 계절학기가 이렇게 매일 하는 건지 모르고 하겠다고 했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한 학기 거를 지금 3주 안에 몰아서 하느라. 어쨌든 각설하고, 13일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저희 할 거고, 한 분이 오셔도 할 거예요. 한 분이 오셔도. 네. 그리고 정규 교육일은 매우 둘째 토요일. 이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보충하는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충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줌 온라인 강의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줌이 잘 되네요. 컴퓨터를 샀어요, 여러분 드디어. 그래서 줌으로 할 예정이고, 줌이 약간 더 유튜브보다는 폐쇄적이고, 그래서 줌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수령 기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회당 5만 원이고, 이제 한 번에 내시면 50만 원. 한 번에 내시면 50만 원이고요. 제가 12번이 있거든요. 네, 12번의 강의 계획을 지금 세워놨는데, 플러스 이제 TCI 특강. 그러니까 13번이죠. 13번 묶어서 50만 원. 근데 한 번씩 내시면 부담스러워 한 번씩 내세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씩 하고 적어도 10번 이상 들으셔야 제가 수련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TCI나 MMPI 검사를 직접 해보실 수 있게 온라인 코드도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본인 검사지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거 무료 수강 있고 예상 문제 2회 수요엄서 문제 제외하고서 제가 조금 엄선한 문제들로
네, 뽑아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구글 링크 밑에다 띄워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링크에서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셔가지고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 문의 주시고 네, 제가 유튜브 댓글도 자주 들여다보기 때문에 댓글창으로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언제나 고생이 많으신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